진주는 태호가 보낸 영실의 사진을 다시 확대했다. 영실의 뒤에는 칼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사진 한쪽에 작은 유리창이 보였다. 유리창 밖에는 붉은 벽돌 건물과 낡은 철탑이 있었다. 한 선생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이곳을 압니다. 단이가 한 선생을 바라봤다. 어디예요? 박태우 회장이 오래전에 사용하던 폐창고입니다. 옥 집사의 얼굴이 굳었다. 명희 아가씨 물건을 숨겼던 곳 아닙니까? 한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 형사가 증거를 빼돌려 가져다 놓던 곳이기도 합니다. 진주의 눈빛이 달라졌다. 윤 형사요? 7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한 선생은 태호에게서 받은 돈의 흐름이 적힌 자료를 꺼냈다. 백진주 씨 아버지 사건도 김명희 씨 사건도 그 사람이 덮었습니다. 단이가 서류를 훑어봤다. 윤 형사 명의의 차명 계좌로 매달 돈이 들어가 있었다. 삼식이 죽은 직후에도 큰 돈이 입금됐다. 지금도 태호 편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진주는 곧바로 경찰에 알리려 했지만 한 선생이 막았다. 관할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면 윤 형사에게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누구를 믿어요? 민준이 병원에서 나온 채 사무실로 들어왔다. 갈비뼈에 보호대를 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광역수사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단이가 민준에게 다가갔다. 너 왜 나왔어? 영실 어머니가 잡혀 계시잖아요. 내 몸부터 생각해야지. 누워있다고 나아질 일이 아닙니다. 민준은 진주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광역수사대 수사관과 연결된 통화였다. 납치 장소가 확인되면 바로 움직이겠답니다. 진주가 사진 속 건물 주소를 전달했다. 수사관은 섣불리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영실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다. 진주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하는 것 준비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후보 사퇴서는? 서명할게요. 단이가 진주를 바라봤다. 진주는 눈빛으로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다. 문태진 씨 주식 위임장도 가져갈게요. 명의 녹음은? 그것도요. 태호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제야 말을 알아듣는군. 영실 어머니 목소리부터 들려줘요. 잠시 후 영실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주야. 오지마. 누군가 영실의 입을 막았다. 진주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요. 1시간 안에 혼자 와. 단이 이모님과 같이 갈 거예요. 안 돼. 문서 명의자가 이모님이에요. 이모님 없이는 주식을 넘길 수 없어요. 태호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좋아. 둘만 와. 영실 어머니가 무사한 걸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줘요. 조건을 걸 처지가 아닐 텐데. 어머니가 다치면 원본도 사라져요. 태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잔머리 굴리지 마. 통화가 끊겼다. 진주는 단이를 바라봤다. 저하고 이모님이 먼저 들어갈게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위험합니다. 태호는 주식과 녹음이 우리 손에 있다고 믿어요. 진주는 가짜 위임장과 복제된 녹음 테이프를 가방에 넣었다. 우리를 보기 전에는 영실 어머니에게 손대지 못해요. 단이는 진주의 손목을 붙잡았다. 내가 혼자 갈게. 후보 사퇴서는 제 이름으로 써야 해요. 사퇴할 생각 없잖아. 그래서 같이 가야 해요. 단이는 진주의 눈을 바라봤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주는 도망칠 생각도 없었다. 단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 네. 한 선생은 두 사람에게 작은 위치 추적기를 건넸다. 민주는 광역수사대와 정보를 공유했다. 옥 집사는 진짜 녹음 원본을 품에 안았다. 태호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진실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다. 폐창고 안. 영실은 의자에 묶인 채 태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윤 형사가 서 있었다. 윤 형사는 형사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태호가 비웃었다. 이제 와서 겁나? 납치는 뇌물과 다릅니다. 7년 전 사람 죽은 사건을 덮은 놈이 할 말은 아니지. 윤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회장님이 주신 자료대로 수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돈도 받았고 그건 약속한 대가였습니다. 태호는 윤 형사 앞으로 다가갔다. 그 대가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윤 형사는 시선을 피했다. 이번 일만 끝나면 정말 보내주시는 겁니까? 비자금 장부부터 가져와. 경찰 압수물 보관실에 있습니다. 내가 빼낼 수 있잖아. 이미 광역수사대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원본이 아니어도 돼. 윤 형사가 태호를 바라봤다. 무슨 뜻입니까? 장부를 바꿔. 태호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새로 만든 가짜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었다. 모든 자금 이동 책임이 강 실장과 삼식에게 돌아가도록 조작된 장부였다. 김명의 사건과 관련된 자금은 단위가 복수를 위해 빼돌린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윤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이걸 압수물과 바꾸라는 겁니까? 못하겠어. 들키면 저는 끝입니다. 안 해도 끝이야. 태호는 윤 형사의 어깨를 눌렀다. 내가 받은 돈과 조작한 수사 기록. 전부 내가 가지고 있어. 윤 형사는 이를 악물었다. 처음부터 저까지 버릴 생각이었습니까? 쓸모가 없어지면 누구든 버려. 영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태호가 삼식과 유나에게 했던 짓도 같았다. 필요할 때 이용하고 모든 죄를 떠넘긴 뒤 버렸다. 영실은 묶인 손을 조금씩 움직였다. 옥 집사가 테이프 상자 안에 넣어준 얇은 금속 조각이 소매 안에 남아 있었다. 영실은 손목을 누르는 끈을 조심스럽게 긁기 시작했다. 윤 형사는 가짜 장부를 품에 넣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태호가 웃었다. 내 마지막은 내가 정해. 윤 형사의 눈빛이 싸늘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고 문이 열리고 다니와 진주가 들어왔다. 태호는 두 사람 뒤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다. 가방 내려놔. 진주는 영실을 먼저 바라봤다. 어머니. 영실이 고개를 저었다. 진주야. 주지 마라. 태호가 영실의 머리채를 잡았다. 조용히 해. 다니가 소리쳤다. 손대지 마. 태호는 영실을 놓고 다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위임장. 다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영실 어머니부터 풀어줘. 내가 확인한 뒤에. 당신을 어떻게 믿어? 태호가 윤 형사에게 눈짓했다. 윤 형사는 진주에게 다가가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진주가 가방을 뒤로 감췄다. 경찰이 이래도 돼요? 윤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납치 신고를 받고 확인하러 온 겁니다. 진주가 비웃었다. 피해자를 묶어놓고요? 말 조심해. 7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수사했어요? 윤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주는 한 걸음 다가갔다. 우리 아버지 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도 당신이죠? 무슨 근거로? 당신 계좌로 들어간 돈을 찾았어요. 태호가 윤 형사를 노려봤다. 쓸데없는 말에 흔들리지 마. 다니는 가짜 위임장을 들어보였다. 이거 가져가면 영실 어머니 보내. 태호는 서류를 받아 빠르게 확인했다. 문태진 명의의 주식 전부를 자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증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태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후보 사퇴서는? 진주는 사퇴서를 꺼냈다. 어머니부터요. 태호는 윤 형사에게 고개를 움직였다. 윤 형사가 영실의 끈을 풀기 위해 다가갔다. 그 순간 영실이 손목을 빼냈다. 이미 끈은 거의 잘려 있었다. 영실은 의자에서 일어나 윤 형사를 밀쳤다. 어머니. 진주가 영실에게 달려갔다. 태호는 다니의 팔을 붙잡았다. 움직이지 마. 다니는 태호의 손을 뿌리쳤다. 끝났어. 뭐가 끝나? 당신이 윤 형사한테 장부를 바꾸라고 시킨 말. 다니는 옷깃 안쪽에 녹음 장치를 꺼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윤 형사는 자신의 품에 든 가짜 장부를 붙잡았다. 회장님. 태호가 윤 형사를 노려봤다. 저걸 빼서. 윤 형사는 다니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창고 밖에서 경찰 차량들이 도착했다.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경찰을 불렀어? 진주는 영실을 품에 안은 채 말했다. 당신이 보내준 사진에 장소가 다 나왔어요. 감히 나를 속여? 다니는 태호가 들고 있는 위임장을 가리켰다. 그것도 가짜야. 태호는 문서를 다시 확인했다. 공증번호가 실제 번호와 달랐다. 태호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김단희.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창고로 들어왔다. 태호가 뒤쪽 출입구로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들이 길을 막았다. 윤 형사는 급히 신분증을 꺼냈다.
나는 경찰입니다. 수사관은 윤 형사의 품에서 가짜 장부를 꺼냈다. 압수물 바꿔치기 지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함정입니다. 진주가 녹음기를 들어 보였다. 전부 녹음됐어요. 윤 형사의 얼굴이 무너졌다. 태호는 윤 형사를 향해 소리쳤다. 입 다물어. 윤 형사가 태호를 바라봤다. 회장님이 시킨 일입니다. 이 자식이. 7년 전 사건도 전부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태호가 윤 형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붙잡았다. 영실은 태호 앞으로 다가갔다. 우리 삼식이도 당신이 죽인 거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실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말여. 태호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 남편은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은 거야. 영실의 손이 올라갔다. 진주가 영실을 붙잡았다. 어머니. 저 사람 때문에 어머니까지 죄 지으면 안 돼요. 영실은 떨리는 손을 내렸다. 태호와 윤 형사는 경찰들에게 끌려갔다. 창고 밖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오히려 다니와 진주를 노려봤다.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다니는 태호 앞으로 다가갔다. 당신이 끝나는 게 아니야. 뭐? 당신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시간이 돌아오는 거야. 진주는 영실의 손을 잡았다. 삼식 아저씨 이름도 되찾을 거예요. 태호는 마지막까지 비웃었지만 유치장 문이 닫히자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윤 형사는 반대편 칸에 들어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태호가 낮게 말했다. 입 열면 내 가족도 끝이야. 윤 형사의 입술이 굳었다. 저 혼자 죽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나를 협박해? 회장님한테 배웠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경찰서 밖에서는 기자들이 태호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었다. 현주는 정란과 함께 보도를 지켜봤다. 화면에는 태호와 윤 형사가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가 경찰에? 정란은 입을 막았다. 납치와 뇌물 혐의래. 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단순히 뇌물 거래로 신고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이니? 윤 형사까지 잡혔잖아요. 현주는 불안한 얼굴로 정란을 바라봤다. 7년 전 사건에 최삼식 대표 사건까지 다 드러날 수 있어. 정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명의일도. 윤 형사가 입을 열면 끝이에요. 정란은 소파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 현주는 태호가 자신에게 맡긴 금고 열쇠를 꺼냈다. 아버지를 만나봐야 해요. 지금도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아버지가 무너지면 제 회장 선임도 끝납니다. 정란은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현준아, 이제 그만하자. 현주는 정란의 손을 떼어냈다.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그만둬요? 태호 씨가 널 장부 바꿔치기에 이용할 수도 있어.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제가 안 움직이면 진주가 회장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견딜 수 없어. 네. 현주는 차갑게 말했다. 제가 가진 걸 다 빼앗긴다는 뜻이니까. 정란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현주는 태호가 유치장에 갇힌 뒤에도 여전히 그 그림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면회실. 태호는 유리병 너머에 앉은 현준과 정란을 바라봤다. 정란의 눈에는 걱정보다 두려움이 컸다. 현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태호는 현준을 노려봤다. 내가 잡혀왔으면 먼저 꺼낼 생각부터 해야지. 윤 형사가 배신했습니다. 겁먹은 개가 짖는 거야. 그 사람이 7년 전 사건까지 말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태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비자금 장부를 써야겠어.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장부는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그건 사본이야. 뭐라고요? 원본은 따로 있다. 정란과 현준이 서로를 바라봤다. 태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서재 금고 아래에 숨겨둔 장부가 있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와서 내가 준비한 장부와 바꿔. 현준의 표정이 굳었다. 압수물까지 손대라는 겁니까? 직접 할 필요 없어. 태호는 윤 형사 밑에서 일하던 경찰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유리창에 붙였다. 이 사람에게 넘겨. 정란이 고개를 저었다. 태호 씨, 현준이까지 범죄자로 만들 생각이야? 태호는 정란을 노려봤다. 입 다물어.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윤 형사도 저기 들어갔어. 그래서 현준이까지 버릴 거냐고. 태호는 현준을 바라봤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해야 해. 현준의 손이 굳었다. 태호는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나 해. 아버지. 이 박태호가 나서서 해결할 테니까. 태호는 유리벽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다. 장부만 바뀌면 김단희와 강 실장이 비자금을 빼돌린 범인이 돼. 진주도요? 백진주는 회장 후보에서 끌어내릴 수 있어. 그 말에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자리도 지킬 수 있어. 정란은 현준을 바라봤다. 듣지 마. 태호가 소리쳤다. 오정란. 정란은 움찔했다. 내 아들을 회장으로 만들고 싶으면 내가 도와. 현준은 쪽지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쪽지를 내려놓지 않았다. 유나의 집. 영실은 목에 난 상처를 가리기 위해 옷깃을 올리고 있었다. 진주는 영실 앞에 따뜻한 물을 놓았다. 유나는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영실이 딸에게 다가갔다. 유나야.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다 끝났어. 뭐가 끝나? 박태호도 잡혀갔고 네 아버지 누명도 벗길 수 있어. 유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내가 한 짓도 다 밝혀지겠네. 영실의 얼굴이 굳었다. 경찰 가서 솔직히 말하자. 엄마는 그 말밖에 못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쉽게 말하지 마. 유나는 영실을 노려봤다. 감옥 가는 건 나야. 진주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진술하면 태호에게 협박받은 사실도 인정받을 수 있어. 나 걱정하는 척하지 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말하는 거야. 유나는 진주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줘. 유나야. 영실은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제발. 영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발 그 박태호 집구석이랑은 연을 끊어. 유나는 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봤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구하기 위해 태호 앞에 섰던 손이었다. 하지만 유나의 머릿속에는 태호가 한 말이 남아있었다. 자신이 진술서를 쓴 증거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협박.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거짓 약속. 그리고 진주가 아델 회장 후보가 됐다는 사실. 유나는 영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아니. 영실의 얼굴이 굳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소리쳤다. 나는 엄마랑 연을 끊을 거야. 유나야. 이제 난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 영실의 입술이 떨렸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엄마는 아빠 이름만 중요하잖아. 너도 중요해. 거짓말. 유나는 가방을 들었다. 진짜 내가 중요했으면 경찰에 가라는 말부터 안 했어. 그게 너 살리는 길이여.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진주가 유나의 앞을 막았다. 어디 가려고? 비켜. 태호한테 가도 받아주지 않아. 회장님한테 안 가. 유나는 진주를 노려봤다. 내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러 가는 거야. 또 현준 씨 편에 서려고.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반응만으로 진주는 답을 알았다. 현준 씨가 널 지켜줄 것 같아? 적어도 너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잖아.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유나는 문을 열었다. 영실이 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유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힌 뒤 영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잘못 키웠어. 진주는 영실 곁에 앉았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요. 영실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애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겁나서 못 막았어. 진주는 영실의 손을 잡았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집을 나온 유나는 곧바로 현준에게 전화했다. 현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유나는 메시지를 남겼다. 박태호 회장이 숨긴 장부를 찾는 방법을 알아요. 유나는 삼식의 장부에서 봤던 암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태호의 서재 금고 아래에 숨겨진 공간. 아버지가 죽기 전 자신에게 무심코 말했던 비밀이었다. 그날 밤 현준과 정란은 태호의 저택 서재로 들어갔다. 현준은 태호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 안에는 현금과 서류만 있었다. 장부가 없어. 정란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태호 씨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현준은 금고 아래쪽을 살폈다.
바닥에 나무판 하나가 조금 들려 있었다. 그때 서재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현준과 정란이 동시에 돌아봤다. 문 앞에는 유나가 서 있었다. 장부 찾으시는 거죠?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 회장님 집에서 지낸 적 있잖아요. 유나는 서재 문을 닫았다. 제가 찾을 수 있어요. 정란은 유나를 노려봤다. 또 무슨 꿍꿍이야?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현준이 유나에게 다가갔다. 원하는 게 뭐야? 진주를 회장 후보에서 끌어내려요. 현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건 나도 원하는 일이야. 그리고 제가 저지른 일도 없던 걸로 만들어줘요. 정란이 기가 막힌 듯 말했다. 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없애? 유나는 현준만 바라봤다. 회장이 되면 할 수 있잖아요. 현준은 잠시 고민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장부부터 찾아. 유나는 금고 아래의 나무판을 눌렀다. 숨겨진 공간이 열렸다. 안에는 검은색 장부와 여러 개의 봉투가 들어있었다. 현준은 장부를 집어들었다. 이거야. 정란은 안쪽에 남은 봉투들을 꺼냈다. 태호가 현준에게 숨긴 서류들이었다. 정란이 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친자 확인 검사서가 들어있었다. 정란의 얼굴이 굳었다. 검사 대상자는 박태호와 박현준. 결과는 친자관계 불일치였다. 정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왜 여기 있어? 현준이 돌아보려 하자 정란은 급히 서류를 가방 뒤로 숨겼다. 엄마, 뭘 찾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유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정란이 숨기려다 놓친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란과 송근태가 함께 서 있었다. 정란의 품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 현준에게. 유나의 눈이 커졌다. 정란은 유나의 시선을 따라 바닥을 내려다봤다. 유나가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건 뭐예요? 현준이 유나 쪽으로 다가왔다. 무슨 사진인데? 정란이 다급하게 사진을 빼앗으려 했다. 유나는 뒤로 물러나 사진 뒷면을 읽었다. 그리고 정란을 바라봤다. 현준 씨가. 정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유나는 천천히 마지막 말을 꺼냈다. 박태호 회장 아들이 아니었어요?